고등대 아예 안 나와요. 정말 안 나옵니다. 미련 가지지 마세요. 이런 파트들에서 겨우겨우 넘어갔어. 심화까지는 못 풀릴 것 같아. 그럼 그래도 두세요. 굳이 이거를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해봤자 고등대 나오지도 않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날립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이걸 더 돌리세요. 아니면 이걸 훨씬 많이 돌리세요. 안녕하세요. 밸런스와 박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등선행을 위해서는 중등과정 어디까지 달려야 되냐,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볼까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중학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되니까 고등과정을 좀 더 빨리 밟고 싶다 해서 시작하신 건데, 어디까지 해야지 고등 가서도 중등에 잘했던 것처럼 그대로 잘 올라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나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대치동 같은 경우는 이런 주제가 항상 논란의 여지가 돼요.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꼭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중등 과정은 당연히 중등 전문하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고, 고등 과정은 당연히 고등 전문을 하는 선생님한테 얘기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고등 선행은 누구한테 들어야 될까요? 고등 선생님한테 들어야 돼요. 고등 선행도 고등 과정입니다. 제가 항상 10년 차를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만약에 중등 10년만 했다, 그럼 제가 고등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요. 그리고 제가 고등 10년만 했다, 그럼 제가 중등에 대해서 얘기 못 해요. 제가 중고등 사이에서 10년 동안 의지대관을 계속 유지한 경험에 대해서 강조드린 이유가 뭐냐면, 중등 때 어떻게 하면 고등 때 어떤 결과를 내고, 반대로 고등 때 어떤 결과를 냈던 애들은 중등 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걸 다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대학까지도 어떤 결과를 냈는지 제가 본 거죠. 10년 동안 했었으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 때 어디까지 해야 되냐를 이제 말씀드릴까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등 진행하실 때 중등 성적이 좋은 대로 여유가 있으니까 고등 걸 다니시는데, 중등에서 성적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냥 적당해. 아니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중등 성적이 좋은데 학부모님들의 교육 방침이 굳이 우리 애는 선행을 빨리 달 필요 없다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여유가 있는데도 굳이 안 하신 분도 계세요. 정리해드리면, 중등 성적이 고마고마한데 그래도 고등 달려야겠다. 특히 대치동에서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죠. 아무래도 주변 다 하니까. 물론 중등 성적 잘 안 나오는 애들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고등 따라간다, 이거는 진짜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고등은 중등을 집약해 놓은 파트예요. 거기다 뭔가 더 얹어요. 이런 분도 몇 번 봤는데 제가 말씀드려요. 어머니, 일단 이거 먼저 채웁시다. 이 단계 먼저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이게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걸 바라보지. 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걸 한다? 옆에가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은 생깁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 이유로 말씀드릴게요. 이 두 부류를 정확하게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입장이 달라요. 이분들은 잘했던 걸 그대로 유지해서 잘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중등이 그럭저기인데 고등 때 성적을 띄우고 싶어. 차근차근 밟다 보면 고등 때 올라가겠지. 아니면 갑자기 터져가지고 고등 때 잘하겠다. 현재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잘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다 나눠서 정리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중학교 때 잘한다는 기준을, 학교 안에서 잘한다는 기준을 잡으시면 안 돼요. 어떤 학교는 시험 난이도는 낮은데 시험 문제를 많이 내서 빠른 시간에 풀도록 해가지고 변별력을 세우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문제수는 작은데 문제 하나하나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거기서 변별력을 세우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은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학교 테스트가 아니라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테스트예요. 고등은 시험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학력평가. 그게 가장 객관적이에요. 그건 누가 뭘 할 수 없어요. 전국에서 등급이 뜨는 거예요. 근데 중등에서 그런 시험이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중등에서는 가장 좋은 건 대중적인 문제집이 있어요. 그 문제집이 대표적으로 센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센을 마스터하는 수준이에요. 마스터라는 거는 펜을 펼쳐가지고 애한테 제시를 해. 랜덤으로 5문제 정도 찍어요. 그게 센 B단계든 센 C단계 상관없는 거예요. 너 한번 풀어봐 했을 때 입에서 아니면 손에서 바로 나올 정도가 되면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테스트 방법이에요. 마스터 되기 위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센을 여러 번 풀린다든지 아니면 A급 풀린다든지 블랙 레벨 등등 이런 문제들은 딱히 중요치 않아요. 뭘 풀리든 몇 번 풀리든 오답을 몇 번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 상태 만드시면 됩니다. 바로 튀어나올 정도. 그것만 되면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잘한다는 기준 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중등 성적도 좋아서 여유가 있어서 고등 과정도 잘 밟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중학교 성적이 방금 말씀드린 객관적 기준으로 잘하는 애들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등등등, 여기서 가장 강조할 부분은 여기예요. 여기를 더 중점적으로 하세요. 굉장히 완벽하게. 보시다시피 1학기는 대수 파트, 2학기는 기하 플러스 확률 통계 파트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여기입니다. 무조건 여기입니다. 고등 과정은 대수 파트를 이루어졌어요. 개정되면서 더 심해졌죠. 대놓고 대수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고, 기하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 기하는 중 2-2나 3- 그 기하가 아닙니다.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말씀드렸죠. 방정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하를 대수로 옮긴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포커스는 대수 파트에 맞춘다고 생각하는데, 대수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3-1인 이유가 뭐냐면 간단한 이유입니다. 공통수업 원이 3-1 극심한 과정이에요. 3-1에 어떤 파트인지 아시죠? 곱셈 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 모든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왜? 고등수업 그대로 나와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극심하여. 일반적인 심화가 아니라 극심하여.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되나 싶을 정도까지 하세요. 예를 들면 A급의 3-A 스텝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A 스텝이 어떤 게 나오냐면, 처음 공통수학 1에 들어가면 제일 긴 곱셈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 공식인데 이게 중학교 3-A 스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심지어 더 응용해서 문제를 또 내요.
근데 그 정도 문제는 공통수학 원에서도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의 극심화된 문제가 있어요. 극심한 거는 이런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1품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A급의 A스텝, 블랙맨 각 단원의 3스텝. 물론 다른 문제도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집이 말씀드린 건데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풀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만 되시면 공통수학 5원 가잖아요. 정말 쉽습니다. 왜냐면 이때 했던 문제 또 나오거든요. 이 모든 건 여유가 있으신 분들, 여유가 없으시면 이 과정 아직 밟을 때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중등 과정은 그럭저럭인데 고등은 그래도 밟고 싶어. 그럼 어디까지 중등을 밟아야 되냐? 여기서 또 두 가지 갈리는데 첫 번째는 차근차근 밟아서 고등 올라가고 싶다. 이런 교육 지침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차피 대학 잘 가면 되는 거니까 고등에 직접적으로 연계돼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파트는 진짜 하고 싶다.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라는 교육 지침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첫 번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두 번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게 어디냐면 제가 지금부터 표시를 할 건데 동글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세모는 적당히 해야 되는 거, 그걸 표시해 드릴게요. 1- 동글, 2- 세모, 3- 동글. 1학기 파트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2학기 파트는 큰 세모는 아니에요. 작은 세모예요. 이것도 작은 세모, 이건 더 작은 세모. 표시를 해드렸는데 1-1과 3-1, 2-1은 대수 파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2-1은 왜 세모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 2-1에 뭐가 나오죠? 순환소수, 연립 2차 방정식, 1차 부등식, 1차 함수. 거기서 빼야 되겠어요. 적혀있다시피 이 중에서 고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파트 여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순환소수 활용인 X가 친 이유가 있습니다. 고등 때 아예 안 나와요. 정말 안 나옵니다. 미련 가지지 마세요. 특히 순환소수는 살짝 언급은 되지만 저 뒤에 있는 미적분에서 등비급수 파트에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근데 동글은 무조건 나옵니다. 동글 같은 경우는 센 마스터 수준까지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X 비친 거는 그때그때 하시면 됩니다. 2-1에서 이런 파트들에서 겨우겨우 넘어갔어. 심화까지는 못 풀릴 것 같아. 그럼 그래도 두세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요거 한 번 더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도 학교 성적 충분히 나올 거예요. 대신에 고등을 위해서 굳이 이거를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해봤자 고등 다 나오지도 않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날립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이걸 더 돌리세요. 아니면 이걸 훨씬 많이 돌리세요. 그게 고등 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2학기는 기하와 확률통계인데 1-2에 있는 기본 개념들이 있어요. 9의 부피 공식이라든지 9의 건널비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고 거기에 있는 모서리 개수라든지 그런 문제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거 다 버리고 테스트가 없으니까 적당히 하면 돼요. 대신에 2-2부터 테스트가 들어가죠. 적혀있다시피 2-2에서는 닮음과 피타고라스, 3-는 삼각비와 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닮음과 피타고라스 정말 할 줄만 하면 됩니다. 닮음은 이렇게 닮았으면 1대2면 이것도 1대2. 요거 진짜 할 줄만 하면 돼요. 그리고 피타고라스도 아시죠?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 정말 이것만 알면 됩니다. 닮음의 활용 진짜 어렵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도 마찬가지. 피타고라스 활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3-도 삼각비 할 줄만 하면 돼요. 30대, 60대, 90, 45, 90 몇 대 몇 이런 것만 알면 되고 삼각비 응용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원 성질 진짜 많거든요. 원과 직선, 원의 성질, 원과 원주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딱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고등 때 그렇게 안 나와도 되나? 그게 무서운 점이에요. 중등 때가 하늘 힘들었지. 고등 때 기본적인 수준만 낼게. 그래도 너희 한 문제 풀어볼래? 그만큼 문제가 어려워. 너무 여기 연연하지 마세요. 가끔씩 2-2에서 성적이 잘 안 나왔어. 그러면 계속 이거 돌려가지고 기하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끝났는데. 그건 옛날 얘기예요. 저희 때는 기하도 막 나왔거든요. 지금 오로지 대수 파트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럴 바에 무조건 이거 달리라. 정리해드릴게요. 모든 파트를 센 기준으로 해서 마스터 수준 되면 3-1만 극심까지 달려라. 그렇지 않으면 교육 방침이 뭐든 간에 무조건 하셔야 될 거. 1-1, 3-1, 2-1 대수 파트는 특히 잘 하셔야 되는데 2-1에서는 엑스프레신 거는 굳이 심화까지 안 달리셔도 돼요. 어제 고등 때 안 나오니까. 대신에 동굴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학기는 1-2는 공식 외우고 그 정도 하면 되는데 2-2나 3-2는 닮음과 피타고라스, 삼각비와 원 각각의 필수 공식들만 뽑아내고 올라가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 하고도 중등 검정고시 패스해서 고등 검정고시 패스하고 대학교까지 간 애들이 있었어요. 정말 고등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지금까지 현재 초등학교 중학생인데 고등 선행을 달리고 싶어. 어디까지 중등 과정을 밟아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공부할 때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위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부할 때 암기를 해야 되냐 이해를 해야 되냐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생기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답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힘이 필요하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